동항구 2 37번부터 23년 12월이죠. 23년 10. 이게 23년, 24년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22년, 23년 요때가 막 원래는 369, 15, 11월이 국룰이거든. 근데 이게 막 9월 모의고사를 8월에 보거나 10월에 보거나 11월 모의고사를 10월에 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조금 거시기 합니다. 시작합시다. 아무튼 요 지문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르면 큰일 나니까. 또 이건 8지문이나 들어가죠. 봐봐. 이게 아니야. 24년 10월. 그지? 동항구 23년 12월. 쌤이 여기 걸 들어야 돼. 쌤, 이건 쌤이 잘못 들은 겁니다. 아까 24년 10월 그거는 시험범위 맞습니다. 그건 일부 예전에 초반부 했던 거고, 쌤이 잘못 들은 거 맞습니다. 37번부터 데이터 수집 방법 이거죠. 쌤이 잘못 들은 거 맞네요.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완전 생지문으로 할까 하는데 그래야 속도가 좀 나고 또 이제 오늘 수업을 모의고사 시험범위 1차로 다 끝나죠. 끝나는 걸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4지문, 그 다음에 6지문씩 3타임. 이걸 또 한 타임에 나가야 돼. 첫 시간이 좀 적은데. 아무튼 5타임 내에는 다 끝낼 두 번째 바퀴 다 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쌤이 이제 미리미리 두 번째 워크북에 대한 자료는 쌤이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1차 시험 범위 이래도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The evolution of data analysis with the advent of digital era. 이 디지털 시대의 등장, 출현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 진화,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데이터 진화의 어떤 진화는 from A에서 to B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위 샘플링 추출 방식에서 from A에서 to B로 간다는 거죠. Collecting full data set, 그러니까 완전한 데이터 세트의 이제 데이터 세트로 수집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전통적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추출법에 비해 데이터를 더 자유롭고 분석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제 여기에서도 카메라 예시가 한번 나올 그럴 건데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 필카가 있고 필름 카메라가 있고 필름 카메라는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선생님은 필카와 디카 사이를 다 경험해본. 난 진짜 내 세대가 황금기 세대라고 난 자부합니다. 선생님 90년대 세대가 진짜 80년대, 90년대 세대들이 그걸 다 경험한 세대들이야. 그러니까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경험, AI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나이는 들대로 들었지만. 그래서 영포티라는 또 어떤 레거시를 또 남기면서 뭐 그게 아무리 비아냥거리는 말일지언정, 그지? 영포티가 뭐 별거 있겠어? 세대에 뒤처지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는 그런 사람. 왜냐면 선생님 시대 때 40, 지금 생각해보면 너네들 부모님 나이대들 잘 기억해둬. 니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내 나이 때 이러셨는데 라는 걸 비교대조 해보면서 내 삶을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 쟤 좀 어떻게 끄라고 하면 안 돼? 나 저런 거 되게 예민해. 등치는 이렇지만. 필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피사체,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피사체를 놓고 그 피사체에 필요한 것만 딱 그 보이는 장면 그대로를 그냥 인식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똑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거의 사실상, 그지? 뭐 DSLR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없죠. 쌤도 집에 있는데 지금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 어쨌든 핸드폰 사진이 훨씬 편해. 더 잘 찍히고. 그럼 니네 보면 알겠지만 핸드폰 사진 여기에 있는 걸 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찍는 거고, 얘는 피사체의 겉표면만 2차원적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 기능 어때? 뭐 얘만을 특화시켜서 얘를 줌인 해가지고 얘를 포커스 아웃 시켜, 다 아웃 시켜버리거나. 그러니까 후작업이 가능해지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필카는 사진으로서 이제 결과물이 딱 나오면 이 사진을 갖고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인화할 때 보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외의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카는 뭐야? 파일 안에서 그 파일의 수작업이 가능하지. 심지어 뚱뚱한 애를 날씬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후보정이 가능해요. 이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주 좋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저 무작위 추출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무작위 추출 방식이 분석을 만들었어. Large data problems. 엄청 큰 데이터량의 문제의 분석을 만들게 된 거지. 문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 거야. 어떻게? In the pre-digital era.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이전에 이 대량의 데이터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 정도 인지해 두시고. 하지만 이 무작위 추출 방식이 예전에는 분석적인 부분에서 참 가능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많이 쓰였는데, 하지만 much as converting A into B야. convert A into B 하면 A를 B로 전환하는 거야. convert의 동의어는, 쌤 여기 어깨가 안 닿아서 조금 여기다 쓸게. convert의 동의어는 transform도 있어. A into B를 쓸 수 있는, 변형시키다, 바꾸다, change, turn도 있어.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동의어로서 많이 쓰죠. 디지털 이미지와 노래를 스몰러 파일, 더 작은 형태로 만드는 것과 as much as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변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래해, 일으켜, 데이터의 손실을 일으켜. 데이터 정보가 손실이 돼. 언제? 샘플링화 될 때.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되게 될 때, 이런 어떤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much as converting A into B, result, 여기가 resulting,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래를 하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손실. 이것이 손실되게 되는 거야. when sampling.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샘플링을 할 때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converting이 A into B 하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처럼 정보도 어땠다? 샘플링을 할 때 잃게 돼버리는 게 단점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 같은 것들을 작은 파일로 만들 때 이게 데이터 손실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샘플링, 무작위로 추출 방식할 때 정보도 거기서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ull dataset, provide라는 본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동명사 주어가 여기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완전한 풀 버전의 어떤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뭘 제공했다? 훨씬 더 많은 freedom,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To explore, 탐구해야 될. To look at data from the different angles, 다른 각도로부터 그 데이터를 바라보거나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제공하게 주게 되었다. 아직도 안 끝났어. 그리고 또 면밀히 살펴봐. 특정 aspect of it, 그것의 특정 각도, 특정 측면에서 그것을 면밀히 바라볼.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볼, 탐구해볼.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한 자유를,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랜덤 샘플링 방식은 작게 만들어 샘플링하면서 정보를 잃게 되는 단점이 있으니 뭐를 갖게 되니?
풀 데이터 셋,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전반적인 부분. 여기에서는 요 겉에 앞에 보이는 뭐 가게나 뒤에 보이는 어떤 산의 모양의 일부의 색깔과 모양만 딱 추출하면 됐었는데, 디카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변환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의 모양새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야. 모든 풀 데이터 세트를 다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다? 탐구도 할 수 있는 자유, 데이터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자유, 다른 각도에서. 또한 또 그 측면 같은 것들을 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훨씬 더 많이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방식보다 풀 데이터 세트를 갖는 것이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fitting example, 이 적절한 어떤 하나의 예시가 예시 될 건가 봐.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거야.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게 위에서 이제 3차원 세계에서 물체가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세기 방향에 따라 모든 정보가 담긴 영역. 이게 그러니까 풀 데이터 세트를 갖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라이트 필드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용법으로서 추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신 될 수가 없겠죠. 담아내는 거야.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single plane of light, 그냥 단순한 단일 평면의 빛을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처럼 예전에 컨벤셔널 카메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와 컨벤셔널 카메라는 그러니까 필카 디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필카, 옛날에 필카가 담아냈던 것처럼 빛의 일방적인 방향성까지 뿐만 아니라 rays, 광선까지 다 받아내는 거야. 뭐로부터? 전체 빛의 분야로 해서 보게 되는 광선까지. 그게 얼마만큼? Some 11 million of them. 100만, 1000만이니까 1100만의 어떤 그 빛들, 광선들. 그 1100만 개의 어떤 그 빛의 형태의 모든 광선들을 다 담아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아내야 될 정보는 전통적인 카메라에다가, 전통 방식에다가 추가적인 빛을 더 많이 담아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담고 싶은 얘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풀 데이터 세트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보정, 그지? 후보정. 이제 이 수업 했을 때가 2023년 쪽이었으니까 작년 그것도 10년, 아이폰 16 광고 앱 어디지? LG에서 했었나? 그 광고가 있었는데 16 광고에서 이제 남자 서양인 3명, 여자 1명과 남자 2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서로 논의하는 거야. 우리 앨범 자켓, 가수들인가 봐. 밴드들인가 봐. 그래서 야, 우리 앨범 자켓 이건 어때? 하는데 그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3명이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찍고 다른 한 명은 뭐 여기 보고 있고 뭐 다른 한 명은 뭐 여기 보고 있고 뭐 대충 이런 사진이야. 이런 사진인데 이 세 친구가 이제 논의를 하는 거야. 자기네 앨범 자켓 딱 보고, 야, 이 사진 어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이 두 친구 앉아 있는 애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봤더니 지 혼자 포커스가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포커싱 아웃이 돼 있는 거, 흐릿하게. 그러니까 뭐야 씨, A와 I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그 사진을 딱 보더니 하더니 자기 얼굴을 딱 찍으니까 얘네가 포커스 아웃되고 자기만 윤곽이 드러나는 거지.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지가 포커스 돼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세 번째 친구가 딱 보더니 또 이걸 누르니까 얘네들이 포커스 아웃돼. 이게 후보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광고가 나왔었는데, 이건 TMI고. 어쨌든 그런 전통 방식의 방식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빛의 광선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풀 데이터 세트 같은 카메라가 있어. 그게 라이트 필드 카메라인데, 그러니 포토그래퍼들은 결정할 수가 있지. 나중에 어떤 요소의 이미지를 to focus on in the digital file, 이 디지털 파일 안에서 의문사 투부정사죠. 어떤 이미지의 요소들을 집중할지를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쌤이 광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지? 뭐 예를 들어 뭐 뒤에 배경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요즘은 뭐, 그지? 야, 요즘 뭐 말해 뭐해. AI 시대. 선생님 저기도 가야 되겠다. 요즘 AI 시대는 뭐해? 쌤 그거
부모님한테 해드린다고 해서 까먹었다. 집에 그 앨범이 있거든. 그 앨범을 카메라로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으면 옛날 결혼식 사진이나 뭐 선생님 아기 때 나를 들고 계시던 젊은 선생님의 부모님 그 모습들이 쭉 있잖아. 그 사진을 그 아날로그 종이 사진을 그 어디 AI 앱에다가 넣으면 뭐 움직이는 영상으로 간단한 움직이는 영상 그거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신대. 그래서 나 그 유료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해드리려고 하거든. 깜짝 선물로. 까먹었어요. 이번 김장 가지러 갈 때 쌤이 찍고 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전까지만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시로서는 포토그래퍼도 나중에 사진을 찍고 어떻게 뭘 집중해야 될지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There is need, no need. 필요가 없어요. To focus.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언제? 처음 시작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풀 데이터 세트로 다 찍어 놓고 나중에 후보정을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왜냐하면 수집,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 S 붙이셔야죠. make it 혁명 투부정사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입니다.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을 to do that afterwards.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 즉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할 필요가 없다.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because rays from the entirely light field 전체적인 라이트 필드, 빛의 분야의 모든 광선들이 are included,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It is closer to all data, 모든 데이터들에 더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as a result 따라서 정보 자체도 어때? is more reusable. 재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야. 단어 어휘 잘 챙겨 두셔야 되겠지. 그치? 다시 언두 누르면 우리가 취소하기잖아. 되돌리기. 그치? 언두 누르면 또 다시 막 되돌아가는 거지. then 뭐보다 ordinary picture.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사진보다 재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이것에서 the photographer, 사진사들이 has to decide, 결정해야 될 부분이야. 무엇이 집중되어져 있는지. before she presses the shutter. 이 셔터를 누르기 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ordinary picture에서는. 그치? 완전한 문장 띄고 있으니까 where이 정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과관계 잘 잡아두세요.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앞에서 라이트 필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보 자체가 다 재사용이 가능해. 일반 사진보다. 그런데 이 일반 사진을 꾸며주는 수식어는 where이니까 where절의 내용은 전부 다 뭐야? 라이트 필드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토그래퍼가 뭐 해야 돼? 찍기 전에 다 초점을 맞춰 놔야 돼. 그치? 왜? 나중에 후보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ordinary pictur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트 필드의 설명과는 대조선을 이루셔야 돼. 알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디테일하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라는 단어 자체가 하인이라는 뜻이죠. 하인, servant. 하인 리더십.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와 버스의 차이를 얘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버스는 위에서 군림해서 시키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일에 전문적이고 확고한 사람이 버스로 있으면 그대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잘 따르기만 하면 거기도 잘 굴러갈 거야. 보통 리더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야 같이 가자. 이게 리더의 개념인 거지. 내가 앞장서서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거고 버스는 위에서 이거 하도록 해 했을 때 잘 따르는 어떤 그림. 그게 보스의 개념. 서번트 리더십 어떤 개념이냐? virtue, 미덕이야. introvert as a key factor for leadership. 그치? 리더십에 대한 어떤 핵심 요인. 누구의? 내향적인 사람의. 우리 너 이야, 아이야 했을 때 그 아이가 얘입니다. extrovert, introvert. 그치? 내향인이야, 외향인이야. break the myth. 신화를 깨봐. 어떤 신화? extrovert가 좀 더 효율적 리더라는 신화, 믿음을 깨버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유능한 리더라는 억측이 있지만 억측이라는 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어떤 믿음.
내향적인 사람의 더 공통적이고 도움을 주고 힘을 주려는 열망의 리더십의 핵심 요소적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엑스트로버트가 보통 리더 하면 이제 야, 다 같이 가자라는 이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 아이도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향인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리더하면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내향인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기합니다. Introverted leaders들은 do have, 정말로 have to overcome, 극복해야 합니다. 뭐를? 강력한 문화적 이 presumption, 억측, 가정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데디아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인트로버티드 리더들이 극복해야 될 내용이니까 인트로버트는 뭐다? 안 된다. 엑스트로버트가 좀 더 효율적 리더다 라는 억측이죠. 완전한 문장 띄고 있으니까 동격대시 와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돼. 그렇지. 이걸 극복해야 돼. 즉 인트로버트도 될 수 있는데 왜 엑스트로버트만 효율적 리더가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 이 억측을 이겨내야 돼. 비록 the population, 그래, 인구가 갈라지긴 하지. 거의 동등한 비율로 between introvert와 extrovert 사이의 동등한 비율로 갈라지긴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의 뭐 introver트 대 extrovert가 5대5 정도 비율이야. 근데 그럴지라도 96%의 매니저들과 executives가 수일치 누구랑 하는 거니? 96%랑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분수 오브, 기억나시죠? 분수나 몇몇 퍼센티지나 뭐 하프나 썸이나 none도 그렇고요. all도 그렇고요. 기타 여러 이런 수식어들의 수식받는 수량 형용사의 수식받는 주어는 수일치를 누구랑 한다? 뒤에 있는 명사랑 해주시는 거야.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managers and executives와 수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이 둘 사이가 동등할지라도 매니저와 간부들의 96%가 extroverted입니다, introverted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in study, 연구는 외향인지 내향인지를 보고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걸로 힌트 잡으셔야죠. 행해진 2006년에 행해진 연구에서는 65%의 시니어 코퍼레이티브 executives, 기업의 간부들의 65%가 바라보았어. 내향성을 뭐로써 바라보았어? 장벽으로 바라보았어. virtue to leadership, 리더십의 덕목으로 바라보았어. 65%가 barriers로 바라보았다를 해야 요거랑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대부분이 다 외향인이다. 2006년에 행해진 실험은 야, 인트로버트 그거 리더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we must, 이거죠. 이게 힌트가 사실상 돼야죠.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하지만 여기서 꺾죠. 그러면 요 3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정답이 아까 요 베리어와 더불어서 아까 뭐 엑스트로버트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96%가 엑스트로버트예요. 내향인은 리더십의 베리어라고 생각하는 게 65%예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96%가 없어지고 65%가 내향인은 베리어야, 리더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하지만 재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doesn't always hold true. hold true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인 거야. 왜? 인트로버트는, 그러게, 인트로버트는 리더하기는 좀 아쉽지 않아? 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대학교에서 발견했어, 데디아. to 부정사고자는 열망,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열망이, 그리고 to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죠. 권한을 부여해, 그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려는 저 열망이 to grow,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뭔데?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 than extrovert. 외향인보다는 내향인 사이에서 좀 더 많이 흔한
계속적 용법이니까 역시 than 쓸 수 없다. 외향보다는 내향인에게 좀 더 많은 어떤 성향? 남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 도움이 되려는 저 열망이 본동사 여기에 필요한 자리죠. 누구의 주어? desire의 동사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얘네 둘은 본동사가 될 수 없겠고. 그것이 is a key factor, 핵심 요인입니다. 뭐가 되는 거? 리더가 되는 것의 핵심 요인이며 abandoning, retaining leadership, 리더십을 포기, 아니 얻어내는 것에 대한 핵심 요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한 거죠. 잡아두셔야 되겠죠. 야, 이 문장 복잡하다, 그지? 그러니까 내향인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부를 형성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다? 이런 거다. 리더십. 남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남에게 좀 더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내향인들에게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얻는 것에 대한 핵심 요인이 방금 그런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다들 따라와.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엑스트로버트의 외향인들의 리더십 성향인 거고, 내향인들의 성향은 뭐겠어? 너 그거 잘하자. 네가 한번 그거 해볼래? 너 내가 힘 실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바로 다 올리자. 좀 아쉽네. 이렇게. 소위 so-called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인데, dating back, 거슬러 올라, date back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야. dating back to ancient philosophical literature. 그러니까 고대 철학적 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이 반대한다, 고수한다. 어디에? 믿음에. 그럼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향을 보고 반대하는 건지 고수하는 건지 동일한 건지 반대하는 건지 보셔야죠. 이제 더빌리프댓은 동격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완전한 문장까지 봅시다.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성취되어진다. 언제? by ing. 방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도움으로써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나 원형밖에 올 수가 없죠. ing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걸 우리 상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고수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방금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치? 워커나 얘네들 소비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니 그거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dheres, 고수하다라는 의미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리더, 즉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그러한 리더들은 do not seek, 추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관심을. 하지만 요거와 대조성을 가지고 seek인지 giveup인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want to shine and light on, 오히려 비추길 원하죠. 다른 사람의 승리를 비추길 원해요. 벗이라는 거 속성 앞에는 뭐겠어? 이러한 리더, 즉 서번트 리더들은 자기가 관심을 받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그치? 포기하지 않아요는 관심 다 내 거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아요 해야지 나는 관심 필요 없어요. 내 관심 누구한테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achievement, 그렇지, 다른 사람의 목표나 성취, 이런 것들에 비춰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 서번트 리더십은 요구해 humility, 겸손을. 하지만 그 겸손이 궁극적으로 pays off, 결실을 맺죠. 보상을 주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엑스트로버트들이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많은 성향을 띠고 있는 일반적 성향과 우리가 모르는 인트로버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 리더십의 성향의 대립 구조를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휘적으로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비춰질 거야. 방금처럼 어휘 문제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다? 그 문제 앞에 부정어 있는 거, 그렇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이런 긍정적인 단어와 대조를 이루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연결사 벗이나 레더 같은 거 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잘 놓치지 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또 나머지 두 질문 이어서 진행합시다.
요거는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돼. 그 종기 제거하는 스티커 있는 거 알아? 그거 저기 가면은 약국 가면 팔아. 크기별로 그 메디폼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팔아. 그럼 이제 그게 동그란 크기별로 이제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쓰는 게 있거든. 그 접착력도 좋고요. 그거는 빨리 빼줘야 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기가 나면 빨리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 이제 크기가 쌤 몸처럼 크기 때문에 쌤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죠. 그러면 그냥 종기가 있으면 계속 닿잖아. 닿으면서 자극이 되잖아. 그러면서 막 더 커진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심지어 샤워해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딱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터져줍니다. 종기 있는 친구들은 그거는 근데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엉덩이 오래 붙여 앉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정밀함 추구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The shift of trend, 이 추세, 트렌드의 어떤 변화. 어디에서 어디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allowing for imprecision, 이 부정확함을 허락하는 것 쪽으로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오, 좀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좀 부정확함 쪽으로 가게 된다. The pursuit of more data at the expense of가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야. 무엇을 희생하며 하지 않고 정확성을 희생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가 이 글의 제목이고, 이 프랑스의 예시를 단위로 얘기하는데 프랑스의 정밀함 추구가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의미가 없게 된 후로도 완벽함 측정에 대한 열망은 계속 되었는데 그래도 오늘날에는 부정확함이 긍정적인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같은 그냥 문돌이 같은 경우는 1cm에서 2cm의 어떤 그 사이에서의 단위가 또 미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미리의 단위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꼭 1mm와 2mm 사이에서의 그 또 프리시즌, 정확함을 막 요한다 이거야. 그래 있겠지. 그 사이, 그 점과 점 사이에 또 정확성까지도 요구했던 게 프랑스가 추구했던 정확함이었는데, 양자역학이 되면서 사실 양자역학이 이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1이죠? 그죠? 이게 왜 1이냐는 건 유튜브에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함이라는 것만큼이나 사실 부정확함을 허락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맞는 것이다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아무튼 뭐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합시다. 19세기까지 프랑스는 had developed, 발달시켜왔어 시스템, 체계를. 뭐의 체계? 정확하게 규정된 단위를 추구해왔어. of measurement, 측정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겠어? to capture space, time, 그 이상, 공간과 시간 그 이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had begun to니까 얘랑 병렬 구조가 되겠죠. 시작했었어. get other nations,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켰어. 사역동사에 뭐 하기를?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와줘야 되겠죠. to adopt the same standards, 그 똑같은 기준, 이것을 채택하도록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이 짓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더 정확하게, 더 미세하게, 더 면밀하게. 그래서 그 정확함을 추구했던 게 프랑스였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옵니다. Just a half a century later, 그러니까 50년 정도 뒤에, 반세기 만에 1920년대에 Discoveries of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 저기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나는 양자역학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발견이 영원히 destroy the dream, 이 꿈을 파괴한 거야. 어떤 꿈? 규제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그리고 완벽한 측정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저 50년 만에 뭐 됐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양자역학이 이것을 파괴시켰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앞에서 있었던 내용의 완벽함, 정확함, 포괄적인이 이 and라는 동사의 성향으로서 동일하게 나와주셔야 되겠죠.
제한적인은 말이 될 수가 없겠죠. perfect와 같은 속성의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이런 측정들을 어떻게 만든다? 그 꿈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 때문에 그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어. 근데 outside the relatively small circle of the physicist, 물리학자의 비교적 작은 집단 중에서 제외하고 mindset,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 물리학자 집단들은 제외하고 인간이 뭐 하고자 하는 욕구, to clumsily, 그러니까 결함 없이 아니면 서투르게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의 마음이 계속해서 누구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어? 이 과학자들 말고도 엔지니어나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계속해서 완벽하게 가겠다는 거지. 그렇지? 양자역학 때문에 사실상 그 정밀함이 없어. 그냥 0.9999는 1이야,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가 되겠죠. 얘 때문에. 이런 적은 집단을 제외하고도 일부 엔지니어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완벽하게 측정하겠다라는 그 바람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야죠. 자, in the world of business, 이 사업이라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하려고자 하는 추구가 마인셋이 심지어 확장되기도 했어. 심지어는 우리 무슨 의미야? 추가잖아, 추가. 심지어란 말은 안 할 것 같은 애들도 했어요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업 세계에서는 심지어 사업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장되기도 했어. 수축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안 할 것 같은 애들도 했어요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정확성을 기반으로 둔 과학이 뭐 했기 때문에 수학이나 통계학과 같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이런 과학 같은 것들이 began to influence, 영향을 줬기 때문에 모든 상업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줬으니까 비즈니스도 못 참지, 정확성은. 그지? 정확하게 해. 왜? 그걸 분석해야 우리가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내다보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성? 좋네. 까지를 이 사람들이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서부터. 뭐하는 반대로 trend of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추세와는 반대로 in many new situations, 많은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상황? 수동태로 쓰면 안 되죠. 일어나고 있는 중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중인 많은 상황들에서는 부정확함을 허락하는 것이, 즉 messiness, 번잡함, 부정확함을 허락하는 것이 may be, 본동사 허락하는 게 아마 긍정적일 거야, 재앙적인 특징을 가질 거야. 뭐가 아니라 shortcoming, 단점이 아니라 플러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을 가질지 모른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조금 듬성듬성, 그지? 부정확함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이 6번 문장은 방금 얘기했던 하지만의 5번 문장을 부연 설명해야 될 거야. 방향성 맞는지 잘 보시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즉, 뭐로서? 트레이드오프, 교환으로서 뭐에 대한? 완화시키자, 강화시키자, 규제를 allow error, 이게 뭐야? 허락한 오류야. 허락한 오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부정확함이죠. 그죠? season인데, 그죠? imprison. 이게 부정확함이죠. 이 허용 가능한 오류에 대한 기준을, 즉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 교류로 우리는 can get hold, 얻을 수 있어요. 뭐를?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살짝 좀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자료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it isn't just, 그것은 단지 뭐가 아니라 not just, 때론 더 많은 것이
일부의 것들보다 더 좋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부 조금 하는 것보다, 그치?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때때로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greater than better.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보다 더 훌륭할 때도 있다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더 많은 것이 조금 있는 것보다는 더 많다. 이건 뭐야? 자료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란 얘기죠. 그렇지? 많을수록 좋다야. 그럴 뿐만 아니라 but that 이러기도 사실은 이러기도 한다. 더 많다라는 거, 여기에서 더 많다라는 것은 앞서 말한 더 좋은 것보다 훌륭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부정확함으로 얻어진 역시 더 많은 데이터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에 집중한 거? 뭐에 집중한 것보다? 정확성이죠. 그렇죠? 정확성에 집중한 것보다 뭐하다? 더 좋다. 더 훌륭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런 표현 자체를 이제 빈칸 추론으로 놓거나 혹은 함축적 의미 추론도 좋겠죠. 그렇죠? better가 뭘 의미하는지, more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협력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이익. 이번엔 도덕으로 가네요. 과학 지문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저런 물론 선생님은 알고 있지. 저런 양자역학 얘기를 한다고 한들 양자역학이 뭔지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지? 수능 시험 같은 거 봐도 이제 그런 거 다 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여기서 그래서 핵심어가 아니죠. 그죠? 그냥 더 정확함을 무찔러주는 부정확함의 어떤 상징어일 뿐이었지. 자, 협력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이익. cooperation이 좋다 이거죠. leading to 사회적 어드밴티지. 이점을 취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협력적이면 협력적일수록 the more benefits you receive. 네가 받는 이익은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여러 실험실 연구에서 협력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multiple laboratory studies, 여러 연구실 실험이 보여주고 있어. 데디아를. 협력적인 사람들이 tend to receive, 받는 경향이 있더라. 뭐를? 사회적 이점을 받는 경향이 있더라.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력적 이점을 받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문장이 주제문이네요. 그렇죠? 자, one day 잘리니까 조금 one way는 조금 올려봅시다. 그래요? 협력적인 사람들이 실험할 때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 사회적 이득을 취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부연 설명. 자, demonstrate this. 앞서 말한 것을 증명해 줄 하나의 방법은 is to give, 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보는 거야.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누구 쪽으로? 그 기여한 사람 쪽으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행동해 볼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실험 내용 더. 예를 들어 팻 버클레이라는 교수가 참가자들한테 시켰어. 뭐라고? 헤드는 사역동사니까 투부정사 안 되죠? 원형이 와야 되겠죠? 협력적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시켰어. 예를 들어 그 협력적 게임에서는 완전한 문장 확인. 그 사람들이 기여를 했지 돈을 어디 쪽으로? 그룹 펀드. 집단이니까 이게 여기선 협력적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 돈을 어디 쪽으로? 그룹에다가, 그룹 집단 기금에다가. 이 집단 기금이 뭔데? 도와줘. 모든 그룹 구성원들을 도와줘. And then 그리고 나서 허락하다. 여기에서 허락했어. 참가자들한테. 그러면 시켰다가 하게 한 게 행위자가 전부 다 누구야? 교수지. 교수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고 허락도 했어. 뭐?
참가자들한테 뭐 하라고? 이번엔 투부정사 목적격고 참가자들한테 주라고 뭐를? 돈 주는 걸 허락했어. 누구한테? 다른 참가자들. 뭘 기반으로 한? 그들의 어떤 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 참가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했대.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첫 번째. 따로 안 줘도 되겠다. 그지? 협력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협력 게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한테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어디? 집단기금 쪽으로 이제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고 집단기금이 뭐 하는 데인데? 모든 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모든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에다가 돈 저금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또 이것도 허락해 준 거야. 얘가 정답이죠. 소위 큰일 날 뻔했네. 헤드랑 병렬 구조니까, 그치? 쌤이 실수했네. 허락한 거야. 참가자들한테 뭐 하라고? 야, 참가자들은 돈을 그 사람의 명성이 어떤지에 기반을 해서 다른 참가자들한테 또 돈을 줄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었지. 그러면 실험 내용이 나오고 변수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 컨트리뷰트 기부하다죠. 더 많은 누구한테? 그룹 펀드에다가 더 많은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이 were 본동사가 되셔야 되겠고 받았어. were given. 뭘 받았어? 책임감을 받게 된 거야. 뭐에 대한 책임감? 더 많은 돈. then 뭐보다? people who contributed less. 덜 기부했던 사람들보다 이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의 책임을 이 더 많은 돈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받게 되었어. 뭐 한 사람이? 그룹 펀드에다가 돈을 넣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룹 펀드에다 기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협력적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협력적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받았다 이 말이야. 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을 받은 거죠. 덜 한 사람보다. 그래서 똑같은 다른 결과가 has been found, 발견되었어. 다른 연구에서도. 그 연구 속성 발견되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속성이 추가 내용입니다. 이게 문장삽입으로 넣기 좋겠죠? 두 번째 실험 얘기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잘리니까 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은 뭐였어? 그러니까 그룹 펀드에다 돈을 더 많이 기부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협력적인 어떤 속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toward their group. 역시나 그들의 그룹 쪽으로 기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또한 선택을 받더라. 더 많이, 종종. 뭐로서의 선택? interaction partner. 상호작용할 수 있는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는 뭐야? 너랑 나랑 잘해보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파트너 쪽으로 해. 그리고 preferred as a leader. 리더로서 뭐 하기도 해? 선택받고 선호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평가되기도 하더라. 뭐로서? 좀 더 바람직한 파트너 for a long-term relationship. 장기적인 관계에 좀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서의 평가도 받더라. and 아직도 안 끝났어. 또 인지도 되더라. 뭐 하다고? to be trustworthy 하다고, unreliable 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없다고.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치? and 그리고 have a higher social status.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 이 그룹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사회적 이익을 더 많이 받더라. 사회적 이득이라는 건 뭐야? 지위를 얻는다든지, 그치? 신뢰를 더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룹적인 사람일수록 사회적이다라는 게 이제 타인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더 좋아지더라.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준 사람들. 그러니까 기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적 평가가 더 좋아지더라. 근데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어때? 받는 경향이 있어. 구두적인 어떤 칭찬, 비판. 아니면 또는 훨씬 더 serve, punishment. 굳이 여기까지 써. 그렇지? 처벌을 받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스터디는 제안하고 있어요. 네디아를 시사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좀 더 generosity toward their community. 근데 그들의 공동체 쪽으로 관대하다는 건 돈을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더라. 보여질 가능성. as 뭐로서? deserving, 뭐뭐할 자격이 있다. benefit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이익을 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로 보여질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너러시티한 사람일수록 그만큼의 사회적 촉망을 더 많이 받더라. 그지?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